새해 아침, 사람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이불로 잠수하는 사람, 그리고 딱 한 번 TV를 켰다가 오늘 하루 망했다를 외치는 사람. 왜 망했냐고요? 계획했던 일정이 아니라 흥이 먼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마당에서 벌어진 사건은 딱 그랬습니다. 김연자와 영탁이 상상파티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화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대를 본 사람들 입에서 동시에 튀어나온 한마디, 김연자, 영탁이 아침마당에서 우승했다고. 근데 쑥덕쿵이 왜 이렇게 중독됨? 웃긴데 무섭고 가벼운데 심각하고 장난 같은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리듬. 이게 그냥 예능 무대였다고요? 아니요. 이건 새해 첫날 대한민국의 기분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아침 폭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듀엣 무대라고 하면 서로의 음색을 맞추는 정도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김연자와 영탁은 등장 순간부터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김연자는 목소리만으로 공간의 공기를 한 번에 바꿔버리는 사람입니다. 무대를 채운다가 아니라 그냥 점령합니다. 그런 김연자 옆에 영탁이 섰다는 건 불꽃 옆에 산소통을 가져다 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위험하죠. 그런데 동시에 제대로 터지면 폭발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둘이 첫 대결에서 꺼낸 카드는 듀엣곡 주시고 주시고.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그냥 상큼하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대는 상큼을 넘어 과즙 대폭발이었습니다. 김연자의 성량이 한번 올라가면 그건 고음이 아니라 거의 천장철근을 흔드는 충격파가 됩니다. 거기에 영탁 특유의 쫀득한 리듬감과 센스가 합쳐지니까 관객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건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흥이 강제로 기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김연자와 영탁은 호흡이 좋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의 타이밍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 한 박자 먼저 웃고 한 박자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김연자가 시원하게 밀어붙이면 영탁은 그 힘을 받아서 관객 쪽으로 던져버리고 영탁이 장난기 있게 분위기를 흔들면 김연자는 그걸 성량으로 단숨에 정리해버립니다. 마치 둘이 무대 위에서 흥의 핑퐁을 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웃고 있고 어느 순간 소름이 돋고 어느 순간 아니 이게 아침 방송이 맞아?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침이 아니라 새해 카운트다운 다음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이미 한 번 무대를 맞춘 사이가 아닙니다. 지난해 뮤직뱅크와 2025 KBS 연예대상에서도 이 곡으로 합동 무대를 선보였던 조합입니다. 말하자면 검증된 폭발물이죠. 그런데 아침마당이라는 공간에서 그 폭발력이 더 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마당은 화려함으로 밀어붙이는 무대가 아니라 생활 속 감정과 리얼한 에너지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실력과 진짜 케미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무대에서 김연자와 영탁은 기술이 아니라 기세로 관객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기세가 웃기게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관객을 끌고 가는 방식이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김연자는 카리스마로 몰아붙이면서도 한순간에 정겨움을 꺼내고 영탁은 재치로 웃기면서도 갑자기 진심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무대를 본 사람들은 아침부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는 이상한 죄책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의 전환점은 말이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김연자가 가족을 자신의 원동력으로 꼽으며 처음 돈을 벌어 부모님께 집을 마련해드린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죠. 이 한마디가 왜 강했냐고. 김연자라는 이름은 늘 강한 무대, 강한 성량, 강한 캐릭터로 기억되지만 그 강함의 뿌리가 결국 가족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심장을 건드린 겁니다. 힘이라는 건 원래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 가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시청자들은 그 이유를 아주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그냥 신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새해에 사람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지키며 살고 싶다는 작은 결심일 때가 많습니다. 김연자의 이야기는 그 결심을 그냥 말이 아니라 현실로 보여준 사례였고 그게 무대의 감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였습니다. 쑥덕쿵 리믹스. 여기서부터는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단체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쑥덕쿵. 제목 왜 이렇게 귀여워? 하다가 두 번째엔 리듬이 왜 이렇게 찰져? 하고 세 번째엔 잠깐만. 이거 계속 생각나로 넘어가죠. 문제는 이 곡이 중독되는 방식이 너무 교묘하다는 겁니다. 멜로디가 과하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박자가 사람의 몸을 흔드는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리고 김연자와 영탁이 거기에 무대 매너를 얹어버리니 시청자는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그리고 마음으로 한 번 더 맞습니다. 무대 매너는 화려하고 성량은 시원하고 호흡은 완벽하고 표정은 장난기와 진심이 번갈아 나옵니다. 중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노래가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이 노래로 바뀌어버리는 수준입니다. 더 웃긴 건 사람들이 중독을 인정하는 순간의 반응입니다. 나 지금 뭐 듣고 있지? 하다가 갑자기 쑥덕쿵, 쑥덕쿵을 흥얼거리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요. 설거지하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심지어는 휴대폰 잠금 풀면서도 리듬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중독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새해 목표가 다이어트, 운동, 독서였던 사람들도 그날 이후 목표가 하나 추가됩니다. 쑥덕쿵 금단 현상 버티기. 그런데 이게 버텨지나요? 안 버텨집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한 게 아니라 새해의 기분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연자와 영탁팀 우승.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과 확정은 다릅니다. 특히 이 조합은 잘할 것 같아 가 아니라 안 되면 이상하다 수준의 설득력을 보여줬거든요. 세대를 아우르는 케미라는 말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김연자는 오랜 시간 무대를 지배해온 레전드고 영탁은 대중성과 센스, 그리고 무대 장악력을 동시에 가진 강자입니다. 한 세대가 김연자의 성량과 카리스마에 감탄하고 다른 세대가 영탁의 재치와 리듬감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니까 세대가 나뉘는 게 아니라 합쳐져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길래 같이 봤는데 내가 더 빠졌다 같은 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게 이 무대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팬층을 넓힌 게 아니라 벽을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마당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새해 첫날 사람들의 표정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우승 소식은 뉴스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쑥덕쿵의 중독성은 사람들의 하루를 잠식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웃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니 우승은 그렇다 치고 왜 이게 이렇게 계속 생각나냐고요. 김연자와 영탁이 보여준 건 단순한 합동 무대가 아니라 에너지의 교환이었고 가족 이야기로 마음을 붙잡은 뒤 리믹스로 몸을 흔들고 결국 우승으로 결과까지 가져가버린 완벽한 흐름이었습니다. 새해에 딱 한 번만 TV를 켜려던 사람들도 그 무대 이후로는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흥이 깨어났거든요. 그러니 결론은 하나입니다. 김연자, 영탁이 아침마당에서 우승했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더 큰 사건은 따로입니다. 쑥덕쿵이 왜 이렇게 중독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중독은 우연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흥의 설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설계의 끝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웃다가 울컥하고 울컥하다가 다시 웃게 만드는 무대.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계획은 망했지만 기분은 살아났다. 그리고 그 기분을 살린 범인은 김연자와 영탁, 그리고 쑥덕쿵이었다.